이제 계속 갈게요. 자, 우리 부가치세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니까 과세 대상 거래다라고 하는 건요. 부가가치세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부가가치세에서요. 공급이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매출이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럼 재화의 매출, 재화의 판매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공급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재화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형체가 있는 거하고 형체가 없는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고요. 자, 공급이다, 매출이다라고 하는 건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서요.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의 물건을 인도하거나 양도, 판매하는 모든 것들을 재화의 공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매출이 다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요. 매출, 판매한 걸로 본다 이런 얘기고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매출, 판매한 것이 아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팔았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1. 매매 거래입니다. 진짜로 판 거예요. 진짜로 판 겁니다. 2. 가공 거래.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 여러분들 이거 가공 거래는 별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쌀 많이 남으시면 아니면 묵은 쌀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하세요? 떡 만드시죠? 그런데 떡가게 입장에서는요. 그냥 여러분들 그 쌀만 가지고 만들 수 없죠. 뭐 이제 물도 풀어야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설탕도 집어넣나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가 일부를 부담하고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해서 그쵸? 쌀을 가공해서 새로운 재화인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뭐라고요? 재화의 공급이다, 매출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교환 거래. 내 거랑 네 거랑 바꾸는 거. 중고 거래하는 것도 우리가 재화의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주는 건 매출일 거고요. 상대방 거 가져오는 건 매입 되겠죠. 그리고 기타, 뭐 경매나 수용, 현물 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크게 보시면 일반적인 공급은 이렇게 세 개로 보시면 됩니다. 매매, 실제로 그냥 사고 파는 거. 이 가공 거래, 내가 뭡니까? 상대방의 거를 상대방한테 뭡니까? 재료 받아서 가공해서 뭐 하는 거 다시 공급하는 거, 그리고 교환 거래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형태가 좀 특수한 건데요. 뭐 자가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가 공급이 뭐냐면요. 내가 나한테 매출했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매출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요.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면세 사업자는요. 원래 세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 때도 세금 없고 팔 때도 세금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요.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요.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것은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쌀은 면세라고 했잖아요. 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냐면 내가 매입하면서요. 매입하면서 면세로 샀어요. 자, 매입하시면서요. 면세로 산 걸요. 매출할 때. 그렇죠. 과세도 그냥 매출해버리면요. 이거는 오히려 내가 세금 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면 면세도 매입을 해가지고요. 이 쌀의 경우에는 우리가 면세로 매입해서 매출할 때 우리가 세금이 붙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일반 매입을 하시면요. 매입 세액이라는 게 생기죠. 뭐라고 여러분들? 뺄 세금이 생겨요. 근데요. 무슨 매출을 해버린대요? 과세 매출한다고요. 아니 면세 매출한다고 미안해요. 면세 매출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매출 세액은요? 없죠. 왜요? 면세 매출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냐면 살 때 세액 공제받은 걸 팔 때 슬쩍 면세 매출로 바꿔가지고 이런 짓 하면요. 세금은 무조건 환급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 거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면세 사업에 전용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비영업용 수용 수동차와 그 유지 비용은요. 얘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공급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거. 여러분들 만약에 본점에서요. 저기 수원 뭐 그 시흥에 보니까 시흥에는 갑자기 무슨 막 유행하는 게 반짝이가 유행한대요. 그럴 때 막 시흥에다 보내줍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얘도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요. 매출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개인적 공급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타겟형 대체 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판매 목적 이외에 여러분들 우리가 반출하는 것들을 다 얘도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인데 아들이 지금 뭐 컴퓨터 한 대 필요하대요. 뭐 하는 거예요? 슬쩍 가져가는 거. 여러분들 이게 뭐였어요? 지급금 같은 거였죠? 그런 것도 뭘로 본다고요? 매출로 보겠다. 이런 겁니다. 특수한 제공 또 있네요. 뭐 사업상 증여.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여러분들 많이 우리 회사 샘플 나눠주고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매출로 본다는 얘기고요. 요게 여러분들 제일 특이한 거예요. 폐업 시 잔존재화. 여러분들 폐업하면요.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그냥 대표자한테 판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자가 이거 눈물 머금고 뭐 하는 거예요? 떨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파버리는 겁니다. 왜요? 나한테 다 판 걸로 보고 나한테 세금 매기거든요. 자, 우리 시험 문제 중요한 건요.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봅니까? 질권, 저당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담보로 제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물건이 실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두 번째 더 중요합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빵가게 하고 있었는데요. 빵가게 하고 있었는데 이 빵가게들요. 전체를 다 넘깁니다. 뭐 빵 굽는 데부터 뭐 빵 캐셔까지 한 번에 넘깁니다. 자, 이렇게 넘길 때는요. 우리가 매출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는 생산지국 과세원칙이에요? 소비지국 과세원칙이에요? 그렇죠. 소비지국이죠? 무슨 얘기예요? 소비자가 세금 내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내 거 다 팔았어요. 한 번에 다 넘겼습니다. 그럼 저는 판매자예요? 구매자예요? 판매자죠? 우리는 소비자인 구매자한테 부가세세 세금 매길 거니까 이렇게 사업을요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 때는요 부가세세 물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조세 물날.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 세금 과금됐는데 현금이 없어가지고요. 의회에서 갖고 있는 뭐 제품이나 상품 같은 걸로 세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매출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들 되게 특이한 거예요. 사업에 대한 모든 걸 다 포괄적으로 주는 거. 분명히 판 건 맞는데요. 이제 누가 세금 관리할 거예요? 사관놈이 낼 거니까. 사관놈이 우리가 관리할 거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용역인데 서비스예요. 서비스의 공급입니다. 서비스 매출액이고요. 자, 서비스 공급은요. 우리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서요. 영무 제공하거나 시설물이나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기는 안 보셔도 되고요. 저희가 보셔야 될 건 이겁니다. 자, 용역이 무상 공급이 있어요. 우리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때,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에 공급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어저께 머리 하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 뭐 하세요? 다시 좀 손봐주세요 선생님 이러고 가면요. 해주고 나서요. 자, 저기 손분 비용 다시 저기 어제 파마하신 거 10만 원인데요. 오늘 만져드린 건 2만 원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돈 안 내시거든요.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요. 무상으로 그냥 하는 것들은 뭡니까? 매출로 보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특수관계인에게요.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특수관계자는요. 누가 봐도 밀접한 사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자제분이 커피숍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엄마가 그럼 뭐 여기 나 상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할래? 라고 했는데요. 야 그냥 엄마 거니까 그냥 월세 내지 말고 그냥 해 라고 해버리면요.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요. 뭐라고요? 세금 과금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공급 사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요겁니다. 자, 여러분들 건설업의 경우에요.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면요, 이건 용역의 공급입니다. 건설업의 경우에 건설업자가요,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내가 건물 짓고 있는데요, 내가 건설 자재 다 됩니다. 내가 시멘트 사오고요. 내가 다 돼요. 그럼 여러분들 나는 지금 재화를 공급하는 거예요? 용역 공급하는 거예요? 용역 공급하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상대방에게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건물 지어주기로 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건물 지어주기로 했는데 제가 시멘트나 이런 것들 다 사갖고 와요. 제 돈으로.
그럼 저는 지금 건물이라고 하는 재화를 팔고 있는 거예요? 용역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용역 공급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요. 상대방으로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고.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 쌀 같은 거는요. 제가 뭔가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단순히 가공만 해주면요. 용역의 공급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 여러분들 아까 들었죠? 쌀이 들어왔는데 뭐가 됐다고요? 떡이 됐다고요. 이런 것들은 뭘로 본다고요? 재화의 공급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가공만 해주면 용역이고요. 무언가 바뀌거나 내가 무언가 부담하고 있으면 재화의 공급입니다. 자, 근데 건설업자는 뭐라고요? 무조건 용역이에요, 용역. 자, 여러분들 요게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산업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여러분들 이런 거 우리가 무형자산이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나 막 쓰는데 펭수 같은 디자인은요. 아무나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요. 아무나 막 쓰는 게 아니에요. 펭수 같은 거는 아무나 막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런 여러분들 특허권, 상표권을요. 대여, 잠깐 빌려주는 건요. 서비스의 공급입니다. 용역의 공급이에요. 자, 근데요. 이 자체를 양도해 버립니다. 그냥 상표권 같은 걸 팔아버려요. 이제 펭수는 너만 쓸 수 있다라고 하면요. 재화의 공급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 이걸 양재라고 외웠는데 어려우시겠죠. 양도하시면 재화의 공급이고요. 대여하시면 용역의 공급이 됩니다. 자, 뭐 재화의 수입이 있는데요. 뭐 그냥 이런 것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보시고 넘어가도 되고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게 조금 그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게 있고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패스하세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재화의 공급 시기입니다. 언제 매출, 언제 판 걸로 볼 거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공급 시기가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자 공급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언제 과세할 거예요. 언제 과세할 건지.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2월 5일에 만약에 공급이었다. 매출이었다라고 하시면요. 몇 기 무슨 신고일까요? 1기 예정 신고 기간이죠. 만약에 우리가 5월 20일에 공급했다라고 하면요. 1기 확정 신고 기간이죠. 맞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공급 시기, 매출한 날짜를 언제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세금 부과할 거냐, 언제 세금 매길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거든요. 자,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할 때는요. 그렇죠. 여러분들 배송해줘야 될 때는요. 뭐라고요? 인도되는 시점.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에어컨 샀다라고 하면요. 에어컨이 이동돼서 뭡니까? 에어컨이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가 뭡니까? 매출로 보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 쇼핑몰 같은데 뭐 11번가에서 뭐 사시면요. 언제 여러분들 판매자가 매출 인식해요? 여러분들이 물건 받으시고 뭐 누르시면 구매 확정 누르시면 뭡니까? 매출로 본단 말이에요. 뭐 인도되는 때, 여러분한테 도착할 때. 자, 이동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요. 그렇죠. 이용 가능할 때. 이용이 가능해지면 우리가 공급한 걸로, 판매한 걸로 보는 겁니다. 1과 2가 안 될 때는요. 공급이 확정되는 때. 여러분들, 그 아까 제가 11번가 얘기했는데 11번가 여러분들이 그 구매 확정 안 눌러주면요. 도착하고 2주가 경과되면 자동으로 구매 확정이 되거든요. 그거 이해하세요? 1번하고 2번 안 될 때는요. 공급이 확정되는 때, 거래가 종결되었을 때 우리가 매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 있냐면 홈쇼핑에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2주 이내에는요 그냥 무상으로 반품할 수 있다. 뭐 돈 안 내고 택배비 안 물고 반송할 수 있다 라고 하면요 홈쇼핑 회사에서는 언제가 공급이 확정될까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고 2주가 경과됐을 때 우리가 매출로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요. 시험에 나오는 게 몇 개 없으니까 좀 볼게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좀 이따 기출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요. 현금이나 외상이나 할부로 판매하게 되면요. 언제 매출로 잡는다고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우리가 매출 시점으로 잡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할부로 구매하시면요. 그렇죠. 구매하시는 날, 판매하는 날
이때를 우리가 공급 시기로 보고요. 상품권이나요. 상품권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요. 자, 일단 여러분들 백화점이요.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누구한테요? 고객한테 판매하죠. 그리고 이제 고객은 뭐 하는 거예요? 매장에 와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매출 언제 인식하라고요? 상품권을 고객한테 팔았을 때 매출로 인식하는, 공급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이요. 매장에서 사용했을 때, 매장에서 사용해서 뭐 그 상품, 뭐 가방을 받아왔을 때, 뭐 핸드폰 받아왔을 때, 화장품 받아왔을 때, 실제로 인도되는 때 공급비를 보내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뭡니까? 상품권을 고객한테 팔았을 때는요. 매출로 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여러분들 아까 봤죠? 쌀을 받아서 뭘로 바꿨다고요? 떡으로 바꿨을 때 재화의 공급으로 오는 가공의 경우는요. 그렇죠. 가공된 재화를 인도할 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공이 끝났을 때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요. 저기 떡 다 됐나요? 라고 떡 나왔어요? 라고 했을 때요. 아유 고객님 여기 떡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떡을 주시면요. 그 떡을 받았을 때가 우리가 뭐라고요? 공급 시기로 본다는 거고요. 근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반환 조건부 판매가요. 홈쇼핑이에요. 구입하시고 뭐예요? 2주 이내 혹은요. 한 달 이내 마음에 안 드시면 전액 다 환불해 주겠습니다. 라고 판매자가 얘기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써보고 야 이거 마음에 안 드네 라고 하시면 뭐 할 수 있어요? 반품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확정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저희가 뭐 4주 이내는 무상으로 환불해 드립니다라고 하면요. 그렇죠. 4주라는 기간이 지나야지만 공급으로 보겠다, 매출로 보겠다는 거고요. 자,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지급 조건부, 그리고 중간 지급 조건부. 자,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여러분들 장기 할부 판매가 뭐냐면 여러분들 한 2년치 여러분들 만약에 휴대폰 사셨을 때 뭐 24개월이나 30개월 여러분들 뭐 약정 맺을 수 있잖아요. 그 약정 맺으시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금액을 다 낼지 안 낼지 몰라요. 판매자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부금 청구하는 때,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나눠서 낼 때는요, 나눠서 받을 때는 받기로 한 때 우리가 매출로 보자는 겁니다. 아니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있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집 같은 거 사실 때, 집 같은 거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계약금 내시고 중도금 내시고 이렇게 짠금 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집 한 걸로 보자고요. 각각의 금액을 받기로 한 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매출 인식하는 게 아니고 계약금 받은 날, 계약금 받기로 한 날, 중도금 받기로 한 날, 잔금 받기로 한 날.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우리가 대가를 받기로 할 때는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우리가 매출로 보자는 겁니다. 아니면 더 쉽게 얘기하면 계약금은 여러분들 2월 1일 날 받았고요. 2월 1일 날 받았고요. 어, 중도금은 5월 5일 날 받았고 잔금은 만약에 뭐 8월 3일 날 8월 2일 날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요.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뭡니까? 매출로 보다는 거고요. 얘는요.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로 보다는 얘기고요. 얘는요.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매출로 보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무인 자판기 이용해서 재활 공급하는 경우에는요. 그렇죠, 여러분들. 현금을 꺼냈을 때, 여러분들 무인 자판기 옆에 계속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판기가 얼마큼 팔았나라고 하는 건요. 언제 할 수 있어요? 현금 꺼내봐야 되죠. 제 말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사업장하고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언제 매출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지 사업장하고는 별도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위탁 판매 및 뭐 대리인에서 우리가 매매할 경우에는요. 그냥 뭐 그 사람들 거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책을 구입하실 때요. 출판사에 연락하세요? 서점에 연락하세요? 서점에서 사시는 거죠? 서점은요, 여러분들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출판사 대신에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사가면요. 출판사에서 여러분들이 책 사갔는지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서점에서요. 야, 나 너 대신 책 팔아줬어. 라고 이렇게 뭡니까? 통지를 해줘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대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너 대신 팔았다?
라고 서점이 얘기해 준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간주 공급은요, 우리가 보증금 같은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재화가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데 얘기하고요. 자, 폐업하면요, 폐업하는 날. 그럼 수출하는 건요, 그렇죠? 선적일, 기적일, 배 실은 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시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자, 용역 공급 시기는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내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데,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역 공급 시기도요,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데요. 요거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장기일 때,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재화에 공급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대 장소 있는데요. 이거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됩니다. 굳이 보신다면 이거예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면 이동이 시작하는 장소가 거대 장소고요. 이동 필요 없으면 그냥 걔가 위치하고 있는 곳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영세율은요, 여러분들 아시죠? 수출하는 것들, 외화벌이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영세율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금을 몇 퍼센트 하는 거예요? 0%로 하는 거고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세율 적용이 되시면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 하에서요, 매출세액은 없고요, 매익세액만 발생하기 때문에요. 뭐라고요? 무조건 환급세액이 발생되니까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완전히 세금이 없는 퍼펙트한 완전 면세다라고 보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영세는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요,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에 적용하는 제도인데요, 외화 획득 장려를 위해서요, 국내 거래도 일부 적용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외화 버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시면 다 영세율로 적용하고요. 자, 영세율은요, 사업자에게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있다고 여러분들? 상호주의입니다. 네가 영세해주면 나도 영세해주고요. 내가 영세해줬을 때 너도 영세해줘야지만 우리가 영세율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냥 수출 느낌 나시는 거, 뭔가 좀 외국 나가고 있다, 아니면 뭔가 외화 벌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영세율의 거래 적용 대상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볼 거는요, 이 내국 신용장이라는 겁니다. 로컬 렛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있다면 로컬 렛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외국으로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자, 요거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 자, 요거 하나 있습니다. 자, 면세 사업자는요, 면세를 포기하지 않으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 한 줄 중요합니다. 면세를 포기해야지만 영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면세는요, 그냥 세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금이 없다라는 건데요. 문제는요, 매출세액도 없고 매입세액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환급세액이 없어서요, 그냥 부분 면세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세 대상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다 면세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건요, 의료, 그다음에 교육, 우표, 책, 신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뭡니까? 면세인데요, 여러분들. 광고는 아닙니다. 광고는 아니에요. 그냥 신문은 가능한데 광고는 과세합니다. 여기 보셨죠? 광고는 세금 매겨요. 그 나머지 것들 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면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면세 포기해야지만 우리가 영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요, 과세 표준과 매출세액인데요. 과세 표준이 뭐라고요? 내가 매출한 금액, 그냥 매출액, 이게 과세 표준입니다. 총 공급, 총 매출, 과세 표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 표준이다라고 얘기하면요,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뭐라고요? 총 매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공급가액.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 이건 했었죠? 공급가액은 뭐라고요? 부가세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급 대가는요, 여기 공급 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 공급 대가다라고 표현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부터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매출, 총 매출로 보는 건요. 자, 1. 금전으로 받았을 때는요. 그 대가가 다 매출액입니다. 1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100만 원이 다 뭡니까? 과세 표준이고요.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언가를 공급했습니다. 내가 뭐 상품을 팔았는데요. 제가 받은 게 도자기 받아왔어요. 근데 도자기 시가가 뭐 5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저 과세 표준 얼마에 판 걸로 받는 거예요? 500만 원에 매출한 걸로 받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 폐업했을 때도요.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 시장 가치를 얘기하고요. 간주 공급도 다 시가로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다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정확한 대가 아니면 시가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중요합니다. 외상이나 할부 판매하시면요.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이 매출액 되는 거고요. 장기 할부 뭐 이런 조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는 뭐예요?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그거를 매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시면요. 1기 예정 신고 기간의 과세 표준은요. 계약금 금액만. 1기 확정 신고 기간의 과세 표준은요. 중도금만. 2기 예정 신고 기간의 과세 표준은요. 잔금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각 부분 받기로 한 각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또 골치 아프면서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요 네 가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네 가지. 그런데 시험 문제 가끔 얘도 나와요. 얘도 나옵니다. 자, 1.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 경우에 이자 상당액이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면 다음 중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혹은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들 매출로 보겠다는 겁니다. 매출로 보겠다는 거. 여러분들 할부 판매할 때 이자 상당액. 여러분들 휴대폰 요금 할부 계약하시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한 24개월 뭐 이렇게 약정 맺고 하시면요. 이자도 있거든요. 그 이자도 당연히 매출액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요. 대가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혹은 산재보험료 이런 것들도요. 다 매출로 보라는 겁니다. 쫙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한 항목은 그냥 일반적인 거 보시면 되는데요. 포함하지 않는 항목들이 좀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근데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요. 느낌 오세요? 여러분들 매출 애누리는요. 일단 여러분들 매출 환입부터 볼까요? 매출 환입은요. 그 제가 팔았는데 불량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뭐예요? 야 이거 불량품이다. 나 이거 안 살래. 라고 하면요. 매출을 취소해 주는 걸 우리가 매출 환입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매출 취소했으니까요. 과세 표준 매출에 포함하면 안 되겠죠. 자, 매출 할인은요. 맞아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그 홈쇼핑 같은 거 보실 때 일시불로 사시면요. 깎아주는 게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할부로 파시는 것보다 일시불로 받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요. 왜냐면 할부 나중에 못 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100만 원짜리인데 지금 그냥 일시불로 구매하시면 2만 원 깎아준대요. 그럼 저희가 얼마만 청구할 거예요? 98만 원만 청구할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깎아준 금액 2만 원으로 우리가 매출 할인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당연히 깎아줬으니까요. 세금 매기면 안 되겠죠. 매출 애누리는요. 근데 매출 애누리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팔았는데 만약에 뭐 과일을 팔았는데요. 고객이 딱 받았는데 이 뭐 배 같은 거 샀는데 골았대요. 아니면 썩었대요. 못 먹겠대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고객님 다시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님 미안합니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혹시 그 중에서 괜찮은 거 있으면 골라 드시고 저희가 이거 취소시켜 드릴게요라고 하는 게 매출 애누리예요. 그런 게 애누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대가 받는 게 아니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 혹은 멸실한 재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피자헛인데 피자헛이에요. 여러분들 피자헛에 피자 드시러 오셨는데 제가 피자 배달하는 사원인데 여러분한테 도착하기 전에 피자를 엎었어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게 낫겠네. 제가 배달의 민족에서 여러분한테 음식 배달하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드리기 전에 길거리에서 엎어버렸어요. 고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 멸실되면요. 뭡니까? 판매한 거 아니다라는 거고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증과 공공보조금.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조금 받았어요. 보조금 받았더니 뭐 하는 거예요? 야 너 돈 벌었네? 세금 낼래? 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과세표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체이자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돈 받기로 했는데요. 고객이 돈 안 냈어요. 그래서 연체이자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금 매기면요. 기분 나쁘죠. 아니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돈 줄 게 있었는데 늦게 줘서 연체 이자 받았는데 그것도 나한테 세금 매긴다고 하면요. 내가 너무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과세표준 포함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게 얘예요.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요.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그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 뭐 저희가 포장 용기 같은 거 있잖아요. 다시 갖다 주면요. 뭐 환불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소주 같은 거, 공병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병 같은 거 여러분들 만약에 소주 한 병 2,000원 사셨는데 가져다 주면 100원 빼준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실제로 거래하신 건 얼마예요? 1,900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장, 용기 대금 얘네들은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수입부터는요 제가 쉬었다 할게요. 고생했습니다.